안녕하세요. 화장품 원료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 코펀사의 유니파우더라는 브랜드를 가지는 에델바이스 파우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우더는 분산성이 극히 높고 서스펜션이 잘 되며 사용감이 매우 매끄러운 그런 종류의 파우더 코팅 기술입니다. 다양한 파우더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TiO2, 아이언옥사이드, 울트라마린, 그 이외 다종 다양한 파우더에 ITT와 DM, 이소프로필, 티타늄, 트리소스테아레이트와 다이베지콘을 동시에 코팅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런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유니파우더라고 부를 텐데요. 이 유니파우더에서 만든 에델바이스 파우더는 아주 미스트한 피니쉬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트랜스루센트로 표현되는 약간 헤이지한 소프트 스커스 효과를 제대로 가지는 몇 안 되는 파우더이며 또 굉장히 가벼운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포커스는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지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델바이스 파우더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아이언 옥사이드와 같은 흔히 쓰는 분체, 대부분 친수성으로 표면에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걸 소수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하는 특수한 표면 처리 방식이고요. 이 표면 처리하는 물질이 이소프로필, 티타늄, 트리소스테아레이트와 다이메지콘, 그래서 저희들은 줄여서 IT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도면이 이 원료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잘 만들어진 모식도라고 할 수 있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탈크나 아이온 옥사이드와 같은 분체의 표면에 에스터 결합이 아니라 이서 결합으로 TiO2와 굉장히 긴 지방산 체인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무기 분체의 단위 면적 사이트 하나당, 하이드록시 그룹 하나당 적어도 3배 이상의 지방산들이 빼곡하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셀프 디스퍼싱, 거의 자기 분산이 되고 서스펜션이 잘 되며 특히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점도가 매우 낮은 제형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됩니다. 다른 제형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만들어도 뻑뻑하고 안정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가벼운 텍스처를 가지고요. 소프트 포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블러 이펙트를 가지는 몇 안 되는 파우더입니다. 그것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pH나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되게 안정한 그런 파우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에델바이스 파우더의 가장 큰 특징이 셀프 디스퍼싱, 스스로 분산되는 자기 분산 효과, 그리고 서스펜션이 잘 되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웨팅, 디스퍼싱 이 두 가지로 분체는 그 분산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웨팅되는 포인트를 에델바이스 파우더의 웨팅 포인트를 TiO2, 아이온 옥사이드, 레드, 옐로우, 블랙 세 가지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적은 양의 오일로도 그 웨팅이 잘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iO2 파우더를 떨어뜨리고요. 여기 A, 알킬 벤조이트 많이 쓰는 물질이죠. 그리고 메즈라이트 일리에스 LC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소논 이소노나노이트 굉장히 가볍죠. DC0345 가장 대중적인 사이클로펜타실록산들이고요. 이런 거를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적은 양의 오일로도 웨팅이 되는가,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나중에 동일한 양의 오일을 넣으면 확실히 점도가 떨어질 거니까 웨팅 포인트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모든 경우에 저희 ITD 그리고 ITT, 이건 이제 다이메지콘이 빠져 있는 거죠. 알키실란 이런 걸 처리해 보면 당연히 저희 ITD가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은 웨팅 포인트를 가집니다. 일단 웨팅 포인트가 낮다는 소리는 저점도 제형을 안정하게 잘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디스퍼서빌러티, 얼마나 잘 분산되는가 부분이면 A가 유니파우더 사이의 ITD 파우더 에델바이스고요. B가 20년 전에 나왔던 ITT 파우더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GTCC, MCT 오일이나 DC345의 투입만 하고 지켜봐도 저에게 당연히 더 분산이 잘 됩니다. 일단 지방산 밀도가 3배 이상이 높다 보니까 오일 친화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특히 실리콘에서 의외로 그게 더 극대화가 됩니다. 아이언 옥사이드 레드도 마찬가지고요. 옐로우도 마찬가지고요. 블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블랙하고 레드가 항상 문제인데 저희 제품도 완벽하게 이 파우더만 넣어서 홈오일을 치면 그냥 제품이 나옵니다. 분산이 안 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파우더 분산의 한계상 그 우려가 탁월하게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나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쪽은 정량하기도 쉽죠. 첫 번째는 DC345와 같은 실리콘에 저희 ITT 그리고 알케실란 코팅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ITT 이런 제품들을 넣었을 때 분산 안정도를 보면 특히 붉은색의 경우 아연옥사이드 레드의 경우에는 16시간의 경과에도 ITT 파우더는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런 상태로 16시간이 아니라 추석처럼 한 2주? 2주 정도 저희가 방치에다가 뒤집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케이킹이 돼서 안료가 그대로 밑에 가라앉아 있으나 저희 제품은 깔끔하게 분산이 됩니다. 재분산이 가능하죠. 옐로우, 블랙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웨팅 포인트에 대한 저희 측정값을 봤을 때는 결과는 이렇게 말해야죠. ITD로 처리된 피그먼트가 다른 모든 종류의 오일에서 웨팅 포인트가 굉장히 낮고 굳이 웨팅 포인트의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 메즈라트 114LC 이게 가장 웨팅 포인트가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라놀린, 이소노닐, 이소노나노이트, 그 다음엔 실리콘, 그 다음에 알킬 벤조이트의 순을 가집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되어 있는 정도는 DC345가 가장 크고요. 추가로 이 에델바이스가 이 앞에 말씀드린 건 얼마나 잘 분산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나 잘 퍼지고 사용감이 가벼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것은 다들 많이 표면 처리가 되는 체인이 짧은 트레톡시 카프레실란입니다. 이건 탄소 8개짜리 지방산에 붙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사용하는 ITT 파우더 여기에 디메치곤이 같이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대충 봐도 지방산의 길이가 2배가 길고요. 그리고 지방산의 밀도는 3배가 더 높죠. 그래서 얘는 이건 그 알키실린이 어떻게 하이드롤리시스가 되어서 무기분체 표면에 붙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트리에톡시 카프레실란의 에톡시 부분, 알콕시 부분이죠. 에톡시 부분이 물을 만나서 수화 반응이 되게 되면 에탄올이 떨어지고요. 그 전에 OH로 바꾸게 되죠. 얘가 무기분체의 OH 부분에 붙고 이제 탈수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면 보통 무기분체 두 분자당 실리카가 하나가 붙고 그 뒤에 지방산 차인 8개짜리가 붙는 이런 형태로 알키실란의 습식 표면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 ITD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는 무기분체 티아우트로 대표되는 이런 무기분체에 붙어있는 산소 분자 하나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여기 하나에 아니죠. 얘는 이제 2개죠. 2개의 실리콘 분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체인 짧은 카프릴 탄소 8개짜리 지방산에 하나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걸 ITD 기준으로 보면 1대1로 붙고 체인이 2배가 긴 것이 6개가 많으니까 정말로 작정하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배 곱하기 3배 곱하기 2배로 총 12배 정도 더 높은 지방산의 집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오일 분산도 높고 또 지방산의 그 매끄러운 센서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금속의 그 사용감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에델바이스 파우더를 썼을 때 소프트 포커스 효과와 라인이 헤이지해지는 블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프트 포커스하고 헤이지하라는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파우더 업체들이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블러 필터를 넣지 않아서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뿌옇게 보이는 거죠. 오른쪽에서 약간 블러 효과를 주면 당연히 외곽선은 흐려지고 주름은 얕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주름이 얕아 보이는 효과 때문에 이 원료가 나오게 된 거죠. 일시적 주름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 포커스와 헤이즈는 사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헤이즈미터라는 기계예요. 이 헤이즈미터의 왼쪽에서 빛이 발사되어서 오른쪽의 시료를 통과해서 산란된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빛을 얼마나 많이 산란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 원료가 헤이지하다 혹은 헤이지하지 않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투과도 부분에 헤이지해지는 정도 2.5도 이상 산란돼서 많이 산란된 빛, 이 빛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에델바이스 파우더는 아주 커버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나노 파우더처럼 투명도는 높거나 전혀 헤이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약간 중간 정도죠. 투과도는 굉장히 낮아서 커버력은 낮고 투명도는 높지만 동시에 피부에서 약간 헤이지하게 뽀얗게 피부를 보이게 하는 능력은 동시에 강한 그런 종류의 파우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테스트 결과죠. 이 ITT로 표면 처리된 TiO2와 ITD로 표면 처리된 TiO2 두 가지를 비교하면 위쪽에 저희 제품이죠. 유사한 투과도를 가져서 커버력은 비슷한 거죠. 하지만 피부를 뽀얗게 만들어주는, 불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헤이지 효과는 한 10%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유성 부분과 pH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ITD 방식, 에델바이스, 유린 파우더 에델바이스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높은 발수력 컨택 앵글을 가집니다.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방산 집적도가 산술적으로는 12배 높다는 것 때문에 특히 화이트 같은 경우는 160도에 근접하는 굉장히 높은 발수성을 갖추죠. 얘는 물에서 화장이 절대로 번지지 않습니다. 보통 120도가 넘으면 발수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pH 안정성은 이게 이서 결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ITT 이런 제품들이 pH가 낮거나 특히 높은 지역에서는 그 표면 처리제가 분리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ITD 파우더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물 위에 그대로 존재를 해서 안정성 자체가 높습니다. 이유는 여기 다시 한번 나타나죠. 여기 언스테이블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 TiO2 외곽에 있는 그 TiO2 금속과 이소스테리트가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끊어지는 거죠. 이게 산촉매나 염기성 촉매의 열 존재하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저희 제품은 그런 것도 다이메치콘을 동시 코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해결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드바이스는 이런 슬러리 타입도 공급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안정성이 증가되었고 어그리게이션이나 어글로베이션이 별로 없으며 파우더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타입의 파우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리로 만들었을 때 분산성인데요. 슬러리 저희들의 최근 결론은 이래요. 슬러리가 사용하기 편하긴 하나 슬러리를 쓰나 파우더를 쓰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분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슬러리는 그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에델바이스를 사용한 매트 쿠션의 처방이고요. 주로 실리콘 베이스에서 이 장점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WS 타입의 쿠션 제품에 저희 에델바이스 파우더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많이 적용이 된 것은 거의 리퀴드 립이라든지 이런 타입의 저점도 제형에서 이 제품의 특성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